자, 이번 코너는 이제 최마의 뒤집기로 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고요. 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부터 풀어볼까요? 시장 오늘 조정이지만 생각보다는 덜한 조정이라고 이제 자평을 해야 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언뜻 생각나는 그 영문 속담이라면 Who let the dogs out? 노래 들어보신 분들은 속담인가요? 네? 속담은 가사라고 칩시다. 네. 가사죠. 네. 가사죠. 네네. Who let the dogs out? 네. 누가 내 뒷등에 개 풀어놨냐? 딱 그 속담이 떠올라요. 저는 뭐 그렇게 일진박진 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이 이슈의 정점이 언제일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아마도 에이펙이 아닐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금요일 날은 만날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다니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뭐 열어놨다? 뭐야 도대체? 일단 기본적으로 온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도 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시진핑 주석이야 당연히 지금 오는 네, 그 뭐 거죠. 짧은 만남이라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슈의 정점은 그게 호재든 악재든 어쨌든 정점은 10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까지 합의가 안 되면 날짜도 11월 1일로 정해놓은 상황이니까 관세도 네. 결국은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11월 1일 날 다시 리스크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뭐 또 SNS 한 줄에 뭐 시장은 뭐 급등락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은 예상이나 예측이 잘 안 되죠.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뭐 만나서 결정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 생각에 중국은 계속 반응 없이 지켜보고 만나서 최종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슈의 정점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직접 대면하게 되는 에이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도 저는 뭐 크게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장에 큰 조정을 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미국 시장보다 덜 빠지니까 뭐 좋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전일 빠진 것만큼 시원하게 못 오르고 적절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은 또 선반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추가적인 방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틀간의 재료를 우리가 모아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보다 덜 빠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좋아할 이유도 특별히 없고 제가 보기엔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이유는 아직까지 좀 없지 않나. 다만 변동성이 너무 높은 뭐 코인이라든지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아래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신 분들은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붕괴되는 거 봤을 때 뭐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맞춰야 되거든요. 오늘 과연 좋은 코인 레버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2X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아래쪽으로 고퍼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방향성하고 그 변동성을 동시에 다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과연 좋은 수익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가요? 막내 아들이 네, 막내 아들이 코인 계좌를 가지고 네. 뭔가 그날 금요일 날 계좌 터서 네. 숏 포지션을 잡아서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추정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도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에이펙 회의 전까지 나타나는 단기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시장의 추세를 크게 결정지을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미국이 결정하고 중국이 결정하면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기본 가정은 일단 에이펙 전까지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좀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번에는 좀 색채가 다르다고 그러죠. 대부분 미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서 아니면 뭐 상대국을 향해서 이렇게 약간 의학을 준다 그러나? 했으면 이제 반응이 오는 걸 봐서 수위 조절하고 하는 적인데 이번에 중국이 먼저 나왔어요.
센 것 같은데. 미국의 토리뿐만 아니라 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뭐 미국의 이 이제 카드들이 어느 정도인지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 쪽에서 대응하는 쪽에서도 약간 좀 내성이 좀 많이 생긴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뭔가 자신감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11월 1일 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오고는 싶었는데 중국에서 반응이 나왔고 금요일에 하필 또 노벨 평화상도 떨어졌고 짜증은 나고 노벨 평화상 그냥 줘버리지 하는 생각도 언뜻 들긴 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거 했잖아요. 물론 그 노벨위원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거 받았으면 주가가 폭등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건 짜증은 났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 건이 터지다 보니까 소셜에다가 이제 날린 거죠. 이러면 그냥 관세 11월 1일 날 100% 더 매길 거야. 그러면 토탈하면 지금 평균 관세 50%라고 하니까 150%? 그러면 이제 끈짜잖아요. 네. 그럼 자폭을 하든지. 근데 전면전으로 나가기에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발은 뺐다라고들 표현하는데 중국은 쉽지 않아. 지금 중국 칼자루 졌는데 좀 센 것 같거든. 중국은 뭐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중국이- 중국이 미국을 이제 니들이 어떤 스탠스에 나오든지 니들이 말한 대로 100%다 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다 어쨌든 이렇게 좀 태핑이 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수치적이 나왔던 적이 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어떤 내성이 있는 것 같고요. 김종인 이사도 저도 이제 생각을 동의하는데 이 하락의 클라이맥스, 하락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셀온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기대에 눈높이가 올라가죠.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는 여기서 더 이렇게 높이는 거는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봐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서는 한 타임 이렇게 쉴 가능성이 이제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 뭐 일각에서는 뭐 11조 넘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조 뭐 이 정도 10조 한 중후반 뭐 여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환율 근데 아마 환율 효과를 좀 볼 그렇죠. 수도 있죠. 이 불편한 환율 속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 올랐는데 지금 1,430원 찍고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에는 약간의 좀 이제 부담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약간의 그런 환차 손의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스탠스를 빼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세 종목만 해서 한 6천억을 파는데 시장으로서는 5천억을 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샀던 거에 대한 좀 해지 플러스 약간의 차익 매도 뭐 이 정도로만 좀 확 엎어버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 그런 흐름으로 좀 왜냐하면 지금 소부장 쪽은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이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불편한 환율 또 뭐 대중 관련된 그런 리스크 주말 사이에 이제 빅테크들의 속도 조절이 또 직접적으로 줬던 그런 수치들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발표 전에 나올 수 있는 약간 경계심 그리고 이제 연휴 시기 재료들이 이제 다 반영 못했던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까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노이즈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약간 고점 상향 안정화 정도로 에이펙까지 어떻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끌고 높은 것 질질 같아요. 끌고 가더라. 그럴 그것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때 뭔가 확 그 화려한 축포를 대부분 이제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 대북 쪽을 했는데 그건 조금 난센스긴 한데 어찌됐건 미중 어떤 정상회담 그림,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그림들을 하면서 정상끼리 만난다는 건 분명히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있을 거다 이런 추론으로 에이펙을 상당히 기대했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우군을 만나서 시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환율이 항상 보병이었고 저 환율 레벨과 그다음에 시장 마켓 전체로 보면은 상승과 하락의 종목 개수 우리 ADR이라고 하는 등락줄 반도체 빼고 나면은 1,430원의 환율 그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코스피는 대충 제가 봐도 3,200, 3,300?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3,600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600에서 오늘 좀 밀려가지고 뭐 3,500 얼마지만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환율에 대한 거는 우리 김종효 의사 어떤 평가를 좀 하시는지. 근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뭐 1,450원 넘어서 이거 1,500원도 넘어간다는 그런 시장의 아주 위험한 시그널. 그래서 원화가 붕괴되는 시그널이면 어떤 방향이든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은 원화가 붕괴되는 게 아니고 엔화 추정성을 보였다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공명당이 일본. 여당에서 이탈하면서 지금 금요일날 일본도 와당탕거렸죠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강하게 할 수 있나? 이 지금 산하의 총리가 되는 건가? 이런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시바 총리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또 고이즈미로 바꿔서 뭘 할지, 아니면 산하의 총리는 그대로 가고 힘없는 총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참정당을 끌어들여서 지금 공명당의 손실된 부분을 만회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로 나머지 일본의 야당들이 전부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서 야당 쪽에서 총리가 나올지, 뭐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하의 총리가 그냥 됐다면 방향성은 엔화는 뭐 약하게 약세로 가는 거고, 그러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국내 원화도 최근에 엔화 추종성이 높으니까 엔화 약세되는 것만큼 쫓아간다면은 저는 이건 환율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토리를 또 벗어나서 일본도 뭐 아마겟돈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도 뭐 원화 약세 요인이 막 발생하고 이렇게 가면 그건 이제 시장의 위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상당히 큰 위험이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뭐 엔화 추정성을 보이면서 약간 정도의 시장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원화 약세가 나타난다면 그건 뭐 큰 위험은 아니고, 다만 이것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뭐 1,450원을 쉽게 넘어간다든지 1,500원을 또 육박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의 레벨은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제 정세를 뭐 화면을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이 상당히 공고하게 지금 막 내비치고 있잖아요. 대미, 서방 세계 이렇게 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겠죠. 그러면은 이쪽 연합이 필요한데 한미일이죠. 근데 일본과 한국을 약간 대리전으로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일본은 여자 수상? 트럼프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가 추측이지만. 그 약간 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명당 뭐 얘기하셨지만 연정이 좀 깨지면서 일본이 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또 세거든. 세단 말이야. 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거기 중국이 지금 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를 맞닥뜨려서 지금 미국도 사실 내부적으로 뭐 셧다운도 아직 안 풀렸지. 뭐 시빌 워라고 하는 내전 얘기까지도 있지. 뭐 주방이군 나가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한 번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손을 잡아서 할 건지, 안 잡힌다면 한국 손이라도 잡아가지고 뭔가 전면에 이렇게 할 건지. 해피한 경우는 우리잖아요, 우리.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봐요, 좀. 정 팀장님.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환율,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수치화로 가장 좀 간편하게 녹이고 볼 수 있는 게 환율인데. 이제 환율단이죠.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는 김정일 이사 얘기했던 이제 일본의 그런 문제, 뭐 어쨌든 일본 엔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전 세계 이종 통화 대비 강세 나온 것도 물론 있겠고, 표면적으로 또 중국 리스크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또 중국과의 뭐 패급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위안화와. 그렇게 되면 원화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일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의 흐름 중에 하나가 국내에 있던 채권을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했던 신규 그런. 자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네네. 뭐 그런. 지금 수출업체,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 잘 됐다고 하잖아요. 네. 조선도 또 뭐 나름 선방했다고 하는데 조선은 아직 돈이 좀 많지 않은 것 같고, 달러가 들어왔는데 안 팔아. 그냥 쟁여놨단 들고 말이야. 있는 거죠. 이게 웃긴 거야. 네. 지금 서브란지에서 안 풀고 있는데 돈을 좀 벌었으면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불안하니까. 미국 네. 투자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때로는 이제 달러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달러를 계속 이제 묶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보도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부동산 규제로 나오고 그 금리 하락 속도가 우리의 기대치를 못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시중 금리가 조금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또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로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국채를 팔아.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기는 힘들거든. 부동산 잡고 있고 부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팔아.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네. 채권 판 돈으로 그냥 원화를 가지고 있자니 이자도 별로 안 주네. 에라 모르겠다. 삼성전자, 네. 주식을 사는 하이닉스 거죠. 질러가지고 뭐 분가 하면서 뭐 AI 와. 그러면 또 따라오겠지? 따라가네. 또. 그래서 뭐 이 환율단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그냥 뭐 지금 리스크가 그렇게 좀 부각되는 그런 환율단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약간 이제 중립 정도의 경계 뭐 이 정도가 좀 어울리는 수준이다.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연말 정도까지로 본다 그러면 1,400원, 1,430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여기에 이제 뭐 좀 갑자기 비상적인 상황으로 일어나서 환율이 뭐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좀 한두 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정도의 환율은 저는 좀 뉴트럴 그런 좀 중립적인 부분에서 다소간의 경계 뭐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아주 뭐 이렇게 체한 듯이 꽉꽉 답답해가지고 좀 환율이.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대안으로 뭐 반도체가 오늘 좀 쉽니다. 뭐 저녁에 어떤 미국 빅테크 뭐 AI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반도체가 좀 쉬는 가운데 대안으로 들어오는 뭐 방어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뭐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바이오를 이거 하기도 뭐하고 2차 전지도 2차 오늘 많이 전지도 오르고요. 반등은 하잖아요, 2차 네네. 전지가.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 그러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포스코도 오르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르죠. 그다음에 엔터가 또 전반적으로 오르죠. 조선도 오늘 뭐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그동안 반도체가 혼자 독주할 때 좀 못 움직였던 혹은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 쪽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도 물론 낙폭을 줄여서 양봉으로 전환하거나 플러스로 전환된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여전히 뭐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빅2를 빼면.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2차 전지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1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이들의 실적이 일정 부분은 그래도 2분기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면서 조금 쉬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지수가 정체되거나 혹은 조정을 받을 때는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는 게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사실 뭐 어떤 전략적인 결론, 뭐 일단 제한적인 뭐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요? 결론은 좀 전략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실적 대비해서 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은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뭐 최근에 주가는 다 대부분 100% 이상씩 올라왔는데 정말 실적이 이 정도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나 정도는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리스크 관리 뭐 이렇게. 네, 여전히 뭐 내려올 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혜민 팀장은 어때요? 현 분위기가 이렇게 크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짧을 거다? 굵고 짧은 조정으로. 뭐 속도의 문제. 원래 이제 속도의 변화에 사람들이 이제 좀 이성을 잃기 마련인데 이제 네. 좀 제대로 된 속도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 뭐 계속해서 오케이. 뭐 하이닉스 뭐의 개인적인 좀 선호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쪽의 밸류체인 이런 쪽이 좀 어울려 보이고요. 저는 이제 신규 혹은 뭐 일부의 좀 다양성의 포트폴리오를 좀 추구하신다면 4분기에 전통적인 그런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엔터,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분기에 전통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 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쥐고 있으니까 약간 틈새로 좀 공략할 종목들을 좀 일부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 정도가 뭐 지금 3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적극적인 그런 좀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엔터가 오늘 좀 오르긴 해요. 반등하는데 내일까지도 오를 거냐? 뭐 소비 시즌, 아니, 그러니까 연휴가 길었잖아요. 중국도 연휴가 길었고 그렇다고 소비주들에 대한 뭐 엔터도 소비라면 소비일 수 있겠죠. 뭐 엔터가 좀 바톤을 받아가지고 대안으로 뭐 시장 전체를 받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근데 섹터 기준에서 조금 봐야 될 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엔터가?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다른 종목들 빼고 YG하고 JYP 엔터는 가장 돈 많이 버는 그룹들이 지금 글로벌 투어를 열심히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은 뭐 JYP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 그 강도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러니까 2분기는 YOY로 봤을 때 뭐 400%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뛰었지만 당연히 이제 QOQ로 봤을 때 별로 안 늘거나 비슷한 수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익의 레벨이 분기별로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 종목은 최근에 거의 오른 게 없거나 아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 이들 종목에 대한 새로운 그 평가가 지수가 조금 멈춰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우르르 갈 때는 네. 다른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거의 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일방적인 방향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뭔가 반도체 약간 주춤거릴 것 같고 지수도 약간 주춤거릴 것 같으면 그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오늘 JYP 보니까 올해 예상 EPS가 한 4,7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5,000원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가 PER 15배란 말이죠.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JYP의 메인 둘이 지금 글로벌 투어를 돌고 있고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은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미국과 유럽의 투어를 또 추가적으로 한 30회 정도를 돌게 지금 예약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선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아, 라는 생각이고 뭐 저는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엔터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밸류가 높아서 여전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 JYP 같은 경우에 나름 성장주가 15배라면 저는 뭐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JYP 엔터 관심. 파란색으로 관심. 뭐 파란색이야. 색상이. 정혜민 팀장, 자, 오늘 사서 내일 먹을 수 있는 기업 뭔가? 오늘 사서 내일 먹을 수 있는.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던 거는 이제 엔터주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네, 뭐 저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게임주들. 게임? 네. 뜬금없이? 게임주들이 그래서 제가 4분기 성수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네. 엔터를 말씀드리자면 엔터를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아니, 엔터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기업만 얘기합니다. 아, 네. 당신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저는 엔터의 양대 산맥, 저 게임의 양대 산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NC소프트, 펄어비스 이렇게 두 종목을 NC소프트와 펄어비스? 갑자기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파크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장비가 그래도 오늘 한미가 강하잖아요. 뭐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으니까 장비 쪽으로 그래 내일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파크 시스템스, 자 NC소프트, JYP 엔터. 근데 오늘은 움직이는 종목도 뭐 한미반도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이 후공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반적으로 후공정이 또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뭐 본딩. 예. 네. 이 얘기는 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 팀장 하실 말씀 더 있으면 이따가 뒷코너로 넘어가세요. 네. 알겠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미 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